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 시작할 재생 목록에서는 선 종류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선 종류가 뭔지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선 종류가 무엇이고 선 종류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 내용을 서너 개의 영상에 걸쳐서 다룰 거예요.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선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 텐데 오토캐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 종류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선과 점, 그리고 공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순한 형태의 선 종류가 있습니다. 요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선 종류가 있어요. 오토캐드에서 문자가 사용된다는 뜻은 폰트를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자 스타일을 사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토캐드를 설치하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기본적으로 같이 설치되는 선 종류에는 모두 스탠다드라는 글꼴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자가 포함된 선 종류를 만들 때에 보여드릴 거예요. 어쨌든 글꼴을 바꾸고 나면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글꼴을 바꿨기 때문에 도면에 표시되는 선 종류에서도 글꼴이 바뀌게 됩니다. 이쪽에서 바꿔주면 도면에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면을 작성할 때에 사용된 딱 그 글꼴이 없으면 문자의 위치가 살짝 이탈하기도 합니다. 요건 문자 스타일에 적용되어 있는 글꼴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선 종류에는 이런 형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 형태는 shape라는 거에 의해서 작동하게 돼요. shape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오토캐드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shape가 뭔지를 모릅니다. 거의 쓸 일이 없긴 하거든요. 예외적으로 지도를 다루시는 분들은 이 shape라는 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이 shape는 shp 또는 shx라는 확장자로 정의되어 있는 형태가 저장된 파일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형태가 포함되어 있는 선 종류를 다룰 때에 자세히 다룰 거예요. 자, 오토캐드에는 이렇게 크게 3가지 종류의 선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선 종류를 만드는 작업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쓰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선 종류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라인 타입이라는 LT라는 단축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선 종류 관리자에서 로드에서 사용을 하고는 하죠. 여기에서 로드 버튼을 누르면 파일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오토캐드를 처음 설치하면 2개의 파일이 같이 설치가 돼요. 하나는 ACAD라는 이름을 가진 파일이고 또 하나는 ACAD ISO라는 이름을 가진 파일입니다. ISO와 붙은 것과 안 붙은 것,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바로 새 도면을 만들 때에 템플릿을 선택할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ACAD라고 되어 있는 건 인치 단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템플릿이고 ISO라고 붙어 있는 게 밀리미터 단위의 기본 템플릿이라고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영상을 보지 않으셨더라도 이 정도는 주워 들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ACAD로 새 도면을 만들고 나면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업 공간의 리미트를 설정하는 리미트라는 요게 다릅니다. 실행을 해보면 0,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 똑같은데 오른쪽 위에 구석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12,9예요. 12인치, 9인치인 거죠. 12mm, 9mm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석 쪽으로 넘어가 보면 문자의 기본 높이가 0.2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치수 스타일의 기본 스타일이 스탠다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출력을 할 때 출력의 용지가 기본 설정이 인치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ACAD라는 인치 단위로 만들어진 템플릿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도 인치라고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ACAD ISO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서는 문자 높이의 기본값이 2.5mm로 설정이 되어 있고 치수 스타일의 기본값은 ISO-25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미트라는 값은 0,0에서부터 420297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표시가 되고 있죠. 420297은 다들 아시다시피 A3 크기의 종이의 크기죠. 자, 마지막으로 컨트롤 P 출력을 할 때를 살펴보면 용지가 A4 용지, 밀리미터 단위의 A4 용지로 선택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단위가 밀리미터로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설명을 했느냐? 당연히 선 종류에서도 그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선 종류에서도 ACAD라는 것과 ACAD ISO라는 거 요 두 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두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다만 단위가 다를 뿐이죠. 자, 그러면 저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제가 늘 설명을 하듯이 메모장으로 열어보시면 됩니다. ACAD라는 파일을 메모장으로 하나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메모장을 또 하나 열어서 ACAD ISO라는 걸 열게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시면 되고요. 두 개를 나란히 띄워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순서도 똑같아요. 선종류의 이름이 보더로 되어 있고 보더로 되어 있고 보더 2, 보더 2배, 보더 2, 보더 2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센터에서는 1.25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31.75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게 밀리미터 단위인 ACAD ISO 파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다르냐? 계산기를 열어보시면 돼요. 1.25 곱하기 1인치는 2.54cm죠. 오른쪽에 있는 ISO는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2.54cm가 아니라 25.4mm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1.75가 나올 거예요. 1.25가 31.75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건 인치 단위고 오른쪽에 있는 건 밀리미터 단위니까 당연히 그거에 맞게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과 1대1의 축척으로 인치 도면을 출력했을 때랑 밀리미터 단위의 종이에 출력을 했을 때랑 결과적으로 종이에 출력되는 건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ACAD라는 파일에는 이게 인치 단위를 위한 거다라고 단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밀리미터 단위, 요 친구에서도 밀리미터 단위라고 단위가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수치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유닛의 크기만 숫자로 기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건지 헷갈려서 섞어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요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질문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도면을 그리는데 선의 축척은 1이고 선 종류의 축척은 히든입니다. 그런데 선이 비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어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올려주신 이상한 선 축척이라는 도면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대쉬드라는 친구고 이 친구는 히든이라는 친구인데 둘 다 선 종류의 축척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작업 공간에 있으니까 당연히 라인 타입 스케일에도 영향을 똑같이 받았겠죠. 이 친구 대쉬드라는 친구는 0.5로 되어 있어서 아주 조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6.35 정도라서 크게 표시가 된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올리신 건데 정답은 이 친구는 조밀한 이유가 인치 단위의 선종류 파일에서 불러왔고 이 친구는 밀리미터 단위의 선종류 파일에서 불러왔기 때문에 단위가 달라서 하나는 조밀해지고 하나는 길쭉길쭉하게 나오는 겁니다. 일단 대시드라는 걸 한번 살펴볼까요? 대시드는 인치 단위에서는 0.5를 긋고 공백으로 0.25를 띄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밀리미터 단위에서는 12.7mm를 긋고 6.35mm를 띄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건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하긴 할 테지만 음수로 되어 있는 게 공백의 간격이고 양수로 되어 있는 게 실선의 길이에요. 대시드에선 0.5를 긋고 0.25를 띄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친구처럼 말이에요. 길이가 요건 0.5고 떨어져 있는 부분은 당연히 0.25 정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acad.lin이라는 인치 단위에서 불러온 파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히든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 히든을 검색해 보면 되겠죠? 히든을 검색을 해보면 여기에서는 0.25를 긋고 0.125를 공백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밀리미터 단위의 도면에서는 히든을 검색을 해보면 6.35mm를 긋고 3.175mm를 띄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밀리가 아니라 유닛인 거죠. 도면에 가져올 때에는 이 친구든 단위가 기재되지 않으니까 유닛으로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6.35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0.25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그래서 이 친구는 6.35인 겁니다. 왜? 밀리미터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ACAD ISO라는 파일에서 로드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 종류를 다시 로드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선 종류의 이름은 똑같잖아요. 히든으로 되어 있는 거, 대시라고 되어 있는 거 두 개를 쓰는 건 똑같으니까
로드만 다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ACAD ISO라는 파일에서 대시드를 로드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로드하면 이미 정의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다시 로드 할 거냐 건너뛸 거냐라고 물어봐요. 다시 로드 당연히 해야겠죠. 이렇게 해놓고 도면으로 돌아온 다음에 화면을 재생성을 한번 해보면 둘 다 밀리미터의 단위로 돌아온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올리신 분은 둘 다 조밀하게 사용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ISO가 아니라 그냥 ACAD 인치 단위에서 불러와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시드라는 친구 그리고 히든이라는 친구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모두 다시 로드를 해주면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당연히 리젠은 한번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선 종류를 로드할 때에는 단위가 따라오지 않아요. 그냥 lin이라는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길이만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에선 조밀하고 어떤 파일에서는 간격이 넓게 표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문에 로드할 때 ACAD를 쓸 것인지 ACAD ISO를 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을 해서 써야만 합니다. 대다수의 경우엔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저는 한번 설명할 때 탈탈 털어서 바닥까지 다 설명을 하죠.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ACAD랑 ACAD ISO 두 개가 다르다는 건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할 게 있죠. 바로 배치라는 거예요. 배치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 부분을 설명을 해봐야겠죠. 제가 아직 영상에서 배치라는 걸 설명한 적은 없어요. 기능 설명에 대해서는 아직 다룬 적이 없긴 하지만 이 부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선 종류를 다루는 김에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뷰포트를 만들었어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축척이 다릅니다. 이게 조금 더 확대된 상태죠. 오토캐드의 기본 설정에선 하나의 레이아웃에서 선 종류는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은 제가 뷰포트의 축척을 바꿔놨죠. 그래서 요건 요만하고 요건 이만하게 표시가 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요 두 개는 똑같은 걸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게 제 모니터에 화면에 반영이 안 돼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출력을 하면 문제가 돼요. 출력을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미리 보기를 확인을 해볼까요? 미리 보기를 확인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의 선 종류가 동일한 크기로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아니라 이게 정상입니다. 오토캐드의 기본 설정에서는 두 개가 똑같이 보이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작업 공간에선 다르게 표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재생성을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배치를 쓰지 않는 분들은 리젠이라는 명령어만 사용을 해서 재생성을 했을 텐데 이 리젠이란 명령어는 현재 작업 중인 작업 공간만 재생성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페이퍼스페이스 배치라는 작업 공간을 쓰고 있고 요 작업 공간 뷰포트를 통해서 투영하고 있는 이 작업 공간과 이쪽에 있는 작업 공간 총 3개의 작업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모든 걸 한 번에 재생성하기 위해서 리젠이 아니라 리젠 al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리젠 all을 사용을 하면 모든 작업 공간이 한 번에 재생성이 됩니다. 재생성을 하고 나니까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 비록 뷰포트의 축척은 다르지만 화면에 표시되는 선 종류의 축척은 똑같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오토캐드의 기본 설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는 게 뷰포트가 다를 때 선 종류를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가능하죠. 뷰포트별로 별도의 선 축척을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선을 하나 그려서 페이퍼 스페이스에도 선을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이 친구는 요 뷰포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배치에 작성한 친구예요. 그래서 뷰포트를 지워도 객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대부분의 오토캐드로 도면을 그리시는 분들이 유일하게 선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는 환경 변수 바로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는 걸 사용을 해볼게요. 요게 1로 되어 있는데 이걸 2로 바꾸면 전체가 다 한 번에 바뀌게 됩니다. 리젠 all을 통해서 재생성을 하더라도 라인 타입 스케일은 어느 작업 공간에나 공평하게 다 반영이 돼요. LTS를 다시 1로 바꾸면 전체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고 명령어를 기재를 해보면 이렇게 많은 환경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을 안 하고 있었던 것 뿐이죠.
이 중에 CELT 스케일이라는 건 앞으로 작성될 객체의 선종류의 축척을 집어넣는 환경 변수입니다. 바로 특성 팔레트의 선종류 축척 요 부분을 바꾸는 환경 변수인 거죠. CELT 스케일을 2로 바꾸게 되면 요게 2로 바뀌고 객체를 작성을 했을 때에 그 객체에 적용되는 선종류의 축척이 2로 작성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도면에 보이는 객체의 선종류를 제어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작성될 거에 대해서만 선종류의 축척을 집어넣겠다라는 기능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환경 변수로 다 바꿀 수가 있죠. 컬러 같은 경우, 색상의 경우는 CE 컬러라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원래는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지만 1로 바꾸면 빨간색, 2로 바꾸면 노란색, 3으로 바꾸면 초록색이 되는 거죠. 다시 바이 레이어로 바꾸고 싶으면 256번 색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색상 밑에 있는 도면층의 경우는 current layer, 그래서 C layer라는 걸 사용을 해서 환경 변수의 값을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0번 도면층밖에 없어서 바뀌진 않지만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선 종류, 이 친구는 CE line type입니다. TYPE. 요걸 사용해서 다른 걸로 바꿔줄 수 있어요. 지금 센터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이 친구를 배팅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요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센터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선종류 추척은 CELT 스케일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선 가중치는 CE line weight, 그래서 LWEIGHT 요렇게 입력을 해주면 바꿀 수가 있는 값입니다. 마이너스 1은 바이 레이어란 뜻이고요. 마이너스 2는 바이 블록, 마이너스 3은 기본 값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 변수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볼까요? 자, 여기에서 LTS, 라인 타입 스케일을 조절을 하는 환경 변수가 한 개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했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뭘 의미하느냐? 일단 센터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는 건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이 친구는 중심 표식이나 중심선에 사용할 선 종류의 축척을 설정하거든요. 중심선이란 것도 제가 아직 다루지 않았죠.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안 할 거고요. CELT 스케일은 이미 설명을 했었고 나머지 3개 중에 LT 스케일은 이미 다들 아니까 PSLT 스케일과 MSLT 스케일 이렇게 2개를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중에 PSLT 스케일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 PSLT 스케일은 값이 0 또는 1입니다. ON, OFF라는 뜻이고요. 이 친구의 기본값은 1이에요. 요게 1이기 때문에 배치에서 뷰포트의 축척이 뭐든 간에 크기가 일정하게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참고로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템플릿은 밀리미터 단위 템플릿이고요. 선 종류 로드한 건 ACAD ISO라는 파일을 로드를 했어요. 설명하면서 선 종류 파일을 닫긴 했는데 다시 한번 선 종류의 파일을 열어볼까요? %app 데이터 다시 한번 %를 입력을 해주면 로밍이라는 폴더로 들어갈 텐데 거기에서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2021 요거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버전으로 넘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쪽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서포트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의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 ACAD ISO라는 이 친구를 메모장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열릴 거고요. 여기에서 센터라는 걸 찾아볼게요. 센터라는 친구는 31.75mm를 긋고 6.35mm를 띄고 다시 6.35mm를 긋고 6.35mm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선의 길이가 6.35mm라는 뜻이죠. 종이에서 측정을 한번 해보면 요게 6.35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뷰포트의 축척이 몇이 됐든 간에 종이에 출력할 때는 무조건 6.35mm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 커져도 안에 있는 객체가 이렇게 커진다 하더라도 리젠을 하고 나서 직접 종이에 출력될 거리를 재보면 6.35라는 뜻이에요. 뷰포트 이 축척에 관계없이 무조건 6.35mm로 출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리젠 5를 다시 한번 해준 다음에 설명을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라인 타입 스케일에서 PSLT 스케일이라는 값을 1로 설정하면 출력될 때 무조건 선종류 축척에 정의되어 있는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LT 스케일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요. LT 스케일이 1로 되어 있으면
선종류 축척에 정의되어 있는 길이 값에 곱하기 1을 해서 실제 그 길이로 종이에 출력이 되는 거고, LT 스케일이 2로 되어 있으면 요 값에 2를 곱한 길이로 실제 종이에 우리가 자를 대고 쟀을 때 6.35의 2배인 12.7로 출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오토캐드로 넘어와서 PSLT 스케일의 값을 0으로 고치게 되면 뷰포트 이 축척에 따라서 화면에 표시되는 게 달라져요. 리젠 5를 다시 한번 해보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과 선종류의 축척이 한눈에 다르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출력을 할 때에도 미리 보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선종류의 축척이 다르게 출력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측정되는 값은 뷰포트에 있는 값을 곱하게 됩니다. 자, 디스턴스로 재봤을 때 요 가운데 게 6.35였죠? 대충 6.35였는데 이 친구는 배율이 0.5576배예요. 0.5576배고 직접 길이를 재보면 약 3.56 정도가 나옵니다. 계산기를 다시 열어서 6.35에다가 이 친구의 뷰포트 축척인 0.5576을 곱해주게 되면 대충 3.54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이에 출력된 결과물의 길이는 3.5mm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PSLT 스케일의 값이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에는 실제 종이에 출력이 될 때 뷰포트의 축척 값과 선종류에 정의되어 있는 길이의 곱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페이퍼 스페이스에 작성되어 있는 이 선의 경우에는 뷰포트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선종류에 정의되어 있는 그 길이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뷰포트의 축척이 실제 출력될 선종류의 축척에 영향을 줄 거냐 말 거냐를 정의하는 게 PSLT 스케일이라는 환경 변수입니다. 이 친구를 다시 1로 바꿔놓고 리젠 5를 해보면 똑같이 조절이 될 거예요. 요게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환경 변수 한 개가 남았죠? 바로 PSLT 스케일 밑에 있는 MSLT 스케일이라는 건데 배치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PS는 페이퍼 스페이스, MS는 모델 스페이스라는 거. 그래서 MSLT 스케일의 경우 모형 공간에서, 모형 작업 공간에서의 선종류 축척에 영향을 줍니다. 요 값은 기본값이 1이에요. 이게 1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주석 축척의 영향을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를 선택하는 환경 변수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직 그 어디에서도 주석 축척이라는 걸 다루지 않았어요. 특성 팔레트에 기타에 보면 주석 축척이라는 게 엄연히 표시가 되고 있는데 요게 뭔지 모르고 그냥 쓰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주석 축척에 대한 내용은 아직 설명을 하지는 않기는 했지만 저 주석 축척에 선종류가 영향을 받을 거냐 말 거냐를 정의하는 게 모델 스페이스 라인 타입 스케일입니다. 자, 그러면 선종류의 축척을 바꿔볼까요? 1대1로 되어 있는 걸 1대100으로 바꾸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재생성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MSLT 스케일이 1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엔 주석 축척의 영향을 받습니다. 때문에 주석 축척을 전환을 해보면 선종류의 축척이 그거에 맞춰서 지가 알아서 크기가 바뀔 거예요. 요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기본 설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주석 축척을 사용하지 않고 싶다. 나는 언제나 1대1로만 그린다. 요게 어떻게 돼 있든 간에 형태를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앞에서 설명했던 MSLT 스케일의 환경 변수 값을 조절을 하면 되겠죠. MSLT 스케일이라는 값을 0으로 수정을 해주면 주석 축척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 축척이 뭘로 설정이 되어 있든 1대50으로 되어 있든 1대30으로 되어 있든 뭘로 되어 있든 간에 선종류의 축척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작업 공간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요게 10대1로 되어 있으면 원래 글자가 작아져야 되는데 작아지지 않고 있죠. 왜냐? MSLT 스케일의 값이 0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를 1로 바꾸고 재생성을 해주면 주석 축척이 모형 작업 공간에 반영되기 때문에 조밀해지고 다시 커지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선종류와 연관되어 있는 환경 변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습에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겁니다.
선 종류라는 건 도면에 집어넣으면 원본 선 종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 선 종류에 대한 정의가 도면에 코드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외가 있어요. 요게 예외입니다. 형태가 들어가 있는, 쉐이프가 들어가 있는 선 종류의 경우에는 원본 쉐이프 파일이 항상 필요해요. 원본 쉐이프 파일이 있어야만 형태를 화면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참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 단순한 선 종류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선 종류의 경우엔 원본 LIM 파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진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선 종류라는 건 테이블에 저장이 돼요. 제가 업로드 해둔 오토리스 펑션 리스트나 DXF 코드를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서치로 라인 타입이라는 곳에 센터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라는 선 종류는 있죠. 그래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값을 반환할 겁니다. 즉, 선 종류가 저장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코드에도 다 각각의 값이 있는데 31.75mm를 긋고 6.35mm를 띄고 다시 6.35를 긋고 6.35를 떼어라 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 종류를 한번 로드하면 사용 중인 도면에 코드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원본 선 종류 정의 파일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 선 종류를 사용한 파일을 다른 파일에 복사해서 집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선 종류가 생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코드가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굳이 제가 리스V 펑션을 보여드린 이유가 없겠죠. 여기에서 몇 가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이블에서 서치를 하는데 정보를 있느냐 없느냐 찾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의 이름을 검색을 해볼 겁니다. 똑같이 라인 타입이라는 곳에 센터라는 객체가 있는지 찾아서 그 객체의 이름을 반환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도면 요소의 이름을 반환을 해줄 거예요. 도면 요소의 이름을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엔티티 데이터를 호출해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엔트겟으로 도면에 저장되어 있는 선 종류가 이런 코드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왜 갖고 왔느냐? 이 코드를 알고 있으면 리스브로 선 종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메모장을 하나 열어서 이 부분을 그대로 붙여 넣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대로 붙여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불러온 코드에는 오토캐드가 자동으로 집어넣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이 친구,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치 주민등록번호처럼 이 코드는 오토캐드가 자동으로 작성을 해주는 부분인 거예요. 요만큼은 불필요하니까 지워주고 이 전체 데이터에서 센터라는 선 종류의 이름을 마이마이라고 대충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선 종류의 설명을 표기한 부분이에요. 바로 라인 타입, 여기에서 볼 때 센터 오른쪽에 이 설명에 표시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대충 아무 걸로나 이렇게 기재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기재를 했으면 이렇게 기재된 걸 선 종류로 만들어 볼 텐데 뭔가 객체를 만들 때에는 entMak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괄호를 한번 열었으니까 마지막 부분에 괄호를 하나 닫아줘야 될 거고요. entMake에는 리스트가 들어가는데 괄호를 그냥 열면 그 뒤에 함수가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게 리스브의 기본 구조죠.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리스트다라는 걸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엔터의 왼쪽에 있는 점을 하나 찍어줄 겁니다. 이런 리스브의 기본 펑션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영상을 보고 자료를 한번 쳐다본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복사해서 도면에 그대로 붙여 넣겠습니다. 컨트롤 V를 눌러서 엔터를 입력을 해주면 선 종류가 생겼어요. 다시 한번 라인 타입 명령어를 실행을 해보면 마이마이라는 게 생겼죠. 그리고 제가 대충 타입을 했던 설명이 그대로 기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코드로 기재된 건 다른 도면에 붙여 넣어도 마찬가지 작동을 해요. 새 도면을 만들었으니까 선 종류가 없을 텐데 명령행에 방금 복사했던 리스브의 함수를 그대로 붙여 넣은 다음에 선 종류 관리자를 열어보면 선 종류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선 종류는 리스브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했느냐? 바로 프리셋을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거죠. 오토캐드에서 새 도면을 만들 때에는
오토캐드에 저장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순차적으로 한번 쫙 로드를 합니다. 모형을 재생성하고 메뉴를 로드하죠. 그리고 이때 같이 로드를 하는 게 어플리케이션 로드에 정의되어 있는, 여기에서 시작하기 세트에 정의되어 있는 리습을 같이 로드를 해요. 그 말은 제가 작성한 이 코드가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파일로 만들어서 시작하기 세트에 집어넣으면 선종류를 굳이 정의하지 않더라도 세도면을 만들 때마다 리습을 읽으면서 선종류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리습을 diff은으로 시작한다고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C 땡땡까지 찍어주면 뒤에 있는 게 명령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리습은 이게 리습이 아닙니다. diff은이란 것도 엄연히 리습의 함수일 뿐이고요. 요만큼도 리습 코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개, 마이마이라는 거, 그리고 마이마이마이라는 거, 그리고 마이마이라는 거, 요렇게 3개의 선종류를 만드는 코드를 리습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라인타입이라는 폴더에 lsp라는 파일 형식으로 create ltype이라고 이름을 정해서 저장을 해줄게요. 이렇게 파일을 리습 파일로 저장을 했으면 응용 프로그램 리스트 시작하기 세트에 그대로 방금 만든 걸 불러와서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면 새로 도면을 만들 때에 이 파일을 로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은 entmake로 시작하는 선종류 3개를 만드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새 도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 도면을 만들면 리습을 처음 로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건 신뢰할 수 있는 경로에 요 리습 파일이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한번 로드를 했다 그러면 라인 타입이 새 도면을 만들 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새 도면을 또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라인 타입이 생긴 새 도면이 그대로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 도면을 만들 때에 메뉴를 로드하고 시작하기 세트에 들어가 있는 리습 파일을 로드를 하는데, 그 리습 파일에 들어가 있는,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 선종류를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리습에는 꼭 명령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를 해주면 새 도면을 만들 때 도면층을 새로 자동으로 만든다거나 선종류를 새로 자동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다양한 작업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종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첫 번째, 선종류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리고 그 선종류는 lin이라는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acad iso라는 파일은 밀리미터 단위, acad라는 lin 파일은 인치 단위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이 파일에는 단위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닛, 숫자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골라 써야 된다. 그리고 LT 스케일 외에 PS LT 스케일, MS LT 스케일, CE LT 스케일 이런 환경 변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리습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종류에 대해서 탈탈 털어봤는데, 이거 외에도 선종류에 대해서 제가 깜빡하고 설명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는 분들, 혹은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순한 형태의 선종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문자가 들어가 있다거나 형태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이 단순한 걸 만들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걸 만들고 싶은 분들도 다음 영상까지는 내용을 확인하셔야 선종류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게 있는 분들,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꼭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